대변을 맡고 있는 윤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온다고 마이크를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4일 날 우리 이근규 제천시장 당선이 확정됐고 6월 10일 날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정현우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님을 인수위원장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동안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좀 보고도 드리고 또 인수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견은 우리 이근규 시장 당선자께서 회견문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인수위원회 발족식으로 삼은 것은 우리 민주화 대장정의 날이었던 60항쟁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6월 11일 인수위원회의 출발점으로 삼고 나름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전반을 파악하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많은 궁금증과 또 나름대로 질문해야 될 사안들을 대신해서 인수위원들께서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된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 인수위원회 그동안 활동 내용과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필요에 따라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민본 제천시대를 열어갑니다. 인수위 출범 일주일 활동과 입장을 시민께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심 승리를 바탕으로 출범한 민선 6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일주일을 맞습니다. 먼저 민선 6기를 통해 제천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이신 정현우 인수위원장님과 인수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간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제천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어르신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이 살기 좋은 제천, 그리고 초정파적이고 학연과 혈연, 지연을 뛰어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100%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15명의 인사들로 구성하고 정책기획, 산업경제, 시민소통, 문화복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체의 예산 없이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표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통합시정 설계, 시민사회와의 상생협력으로 건강한 제천지역 공동체 미래 구현입니다. 통합시대를 열고자 여야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근규 시장시대의 대원칙은 시민이 주인인 제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정파, 학연, 혈연, 지연을 극복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100% 통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른 당의 핵심 당직자께서도 정파를 초월하여 참여한 용광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로서 인수위원으로 위촉되신 김인봉 장애인협의회장께서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만한 정당 활동은 물론 장애인협의회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흔쾌히 참여하신 김인봉 인수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새누리당 원희룡 당선자가 상대 후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현역 도지사에게 인수위원장을 맡겼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이 대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고 사는 일에 정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시대적 대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기초단체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사항이었으며 각 대선 후보의 일치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정당이 무슨 소용입니까? 무한 경쟁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제천당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점령군 무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간 업무 보고 현장에 전혀 와보지도 않은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원회의 정상적이고 성실한 활동을 놓고 점령군 운운하는 과장되고 악의적이기까지 한 표현을 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일부 언론은 지난 선거 기간에 편파적인 보도와 음해에 가까운 저급한 보도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현장에 있으며 발로 뛰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론직필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더구나 민심이 천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 시민들은 정의롭고 진실이 존중되는 제천을 만들자는 합의를 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제천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5,131표라는 압도적인 민심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시민의 승리인 것입니다. 민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언론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편향적인 행태는 제천 시민들의 민심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당선인의 입장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전 과정에 합석하여 지켜보았습니다. 당선인의 양식을 걸고 어디에서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인수위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시정에 대한 걱정과 대안을 찾아가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경청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와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제천시 공직자 입장에서 인수위 활동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례로서 다소간의 업무 과중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인수위 사무실을 공무원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매 업무 보고 때마다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내하고 소화하기로 양해한 바 있습니다. 민본 제천이라는 민선 6기의 가치와 철학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요구에 따라 혈세 낭비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시정에 대한 매서운 점검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점령군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선 6기 인수위원회는 예산도 없고 회의비 자체도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오로지 제천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쌓아간다는 사명감과 제천 시민의 민심을 실천에 옮긴다는 소명으로 참여한 인수위원들의 헌신적인 자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일부 언론의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욱 겸허하고 진실에 입각한 시정 인수인계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현우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께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대결과 분열로 몰고 가므로 이익을 고수하려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 잔재입니다. 이제는 정파와 당파적 입장을 떠나 시민 대통합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공동체 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제천 지역 곳곳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 민원, 청풍 학현리 시유지 교환에 따른 집단 민원, 금성면 중전리 4대강 사업지구 등 현지를 인수위원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소통과 민생 현장 중심 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삼안의 초록길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의림지 이벤트홀, 고명동 뱅골 승마장 사건, 두악 돼지 분뇨 처리 시설,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등등의 문제 현장도 직접 돌아볼 것입니다. 이렇듯 늘 현장을 점검하고 사전에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였으면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것을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와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의 시대는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자세로 끊임없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생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천심이라는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민생 현장이 바로 시장실이라 여기며 시민의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민심시장, 소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7월 1일 시장 취임 즉시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인수위원회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수건에 대해 적극 해결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끝으로 제천시 1,000여 공직사회에 드리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시장 당선자로서 정현우 인수위원장님과 함께 제천시청의 개략적인 업무보고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6월 초에는 봉양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천시 1,000여 공직자들께 한없는 믿음과 자랑스러운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현 민선 5기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존중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고 공의로운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행에만 집착하는 행정,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무사한 일과 복지부 등의 탁상 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피해보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오로지 능력 위주의 발탁을 통해 시민만 바라보며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화합과 시민 편의에 앞장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치열했던 6.4 지방선거가 지나간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화합과 통합입니다. 본실을 다해 싸우고 난 선수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나오는 광경을 보며 우리들은 감동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낙후된 제천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총체적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 이근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손을 맞잡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십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제천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제천시장 당선인 이근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많죠. 예, 뭐 좀 단락단락 나눠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의견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나오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수위원회는 6월 10일 구성돼서 6월 30일로 모든 역할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그 7월 1일 취임 이후에 민간 TF팀을 구성하신다 그랬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인수에 참여했던 분들도 일부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팀이 구성됩니까? 민간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무원과 민간이다 이런 뜻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산면 OTB를 방문했을 때 여하한 대처 방안이 앞으로 생길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꼭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민관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수위원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 중에서 의견을 같이 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존권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각자의 생존권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의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구상입니다. 그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제 제일 원칙으로 삼으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시민을 위하는 뭔가 정책 같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제가 우리 정현우 위원장님과 제가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농업정책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농민이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거나 위반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의 가장 주요한 핵심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의 의사가 고려되거나 우선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정책이어야만 박수 받는다.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앞으로 이 민선 6기에서 펼쳐지는 시정의 주요한 핵심 문제는 특히 시민사회에 직접 영향이 가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시민이 함께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제천시청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맨 위에 시장이 있고 그 부시장이 있고 그 밑으로 국장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직제가. 그 시장 위에 시민을 놓겠다는 그 정신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표를 조직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시민이 시장 위에 있다. 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 갈 것인데요. 네, 부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민선 6기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 5기까지 온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진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만들고 당선자한테 제시하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우리 또 인수위원들과 저희들은 다시 이제 제천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역사의 한 장에 참여한다는 정말 그 엄중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또 변화의 방향과 그 변화의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시민이 주인이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민을 적극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가 그 로드맵과 그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임무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또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선자께 한번 여쭤보는데요. 여기 그 뒤에 기자회견문 보면은 이제 선거는 끝났고 화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뭐 맞는 말씀도 드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당선자께서도 서로 법적인 문제가 지금 아직 내백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요? 서로 고소고발 예, 고소고발 저는 뭐 고소고발 당은 없고요. 이제 그 상대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아주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기회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악의적인 그 허위사실 공표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문제는 법 쪽에서 따지는 문제죠. 그럼 뭐 저는 지금 사감이 없고 지금도 뭐 공사사건에서 깍듯이 인사드리고 고소고발을 뭐 누가 완전히 취하한다거나 이런 소를 그런 거는 아직 화합과 통합의 대전제는 말이죠.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정신입니다. 사실 규명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까지도 다 뭐 불문에 붙이고 화합한다면 어느 누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